근데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교수님 책의 장점은 교수님의 관점으로 세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일반 같은 교재는 제가 정리한 책이에요. 제가 시중에 있는 인사노무관리 책이라든지 이제 경영조직 교재들을 정말 여러 권 샀어요. 여러 권 사서 정말 이렇게 쌓아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 안녕하세요. 안지연 노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될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연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조금 추려서 Q&A 형식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주신 질문이요. 주말반과 평일반의 차이였어요. 가장 큰 차이가 사용하는 교재가 달라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교재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주말반에 사용되는 교재를 가져왔어요. 제가 편의상 교수님 교재를 교수저라고 하고 제가 만든 교재를 수험저라고 할게요. 교수님 책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 조직의 적용 방안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험저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인사 노무관리의 책들을 모아서 요약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교수님 책의 장점은 교수님의 관점으로 세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세세하게 볼 거예요. 출제 경향상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연기라고 생각하고 주말반이 총 12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심도 있게 볼 건지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매년 나오는 게 관행이죠. 데프트 교수님 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유형이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또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데이터의 개념과 개발 절차가 나왔는데 우리가 응용력 있고 심도 있게 쓰려면 박경규 교수님 책에 그 바이오 데이터의 적용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심도 있는 답안지를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교수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말반에 진행되는 교수님 책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바이오 데이터가 나왔죠. 그 바이오 데이터의 개념과 절차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기본서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 228페이지 보시면요.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할 때 OT 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문제점을 분석할 때는 최근의 이슈, 최근의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을 담으면 좋아요. 선발, 특히 모집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채용 관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바이오 데이터의 보완 방법으로서 프로파일이 왜 나왔을까를 이제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볼 거예요. 프로파일이 나온 그 이유, HR,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성과와의 관련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이오 데이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신상 자료입니다. 지원서에 있는 신상 자료 중에서 성과와 관련 있는 항목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뽑다 보면 아무래도 뭐 편견이라든지 주관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뽑는 방안이 HR 애널리틱스고요. 박경규 교수님도 같은 취지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이오 데이터의 개념과 절차는 1기 가서 암기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프로파일 기법이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박경규 교수님께서 프로파일 기법을 바이오 데이터의 보완 방법으로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12주가 편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연기는 교수님 책으로 했다가 1기 때 이제 수험저로 하는 그 과정이 약간 이제 단절된 것 같다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연기도 수험저로 하고 1기도 수험저로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이러한 심도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으로 3줄에서 한 5줄 정도 정리해서 나중에 1기 때 단거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 추가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그 작업을 1기 때 하시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제 경향이 교수님 책을 반영하고 있고 교수님 책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책을 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같은 취지에서 경영조직론도 개인과 집단 파트는 백기복 교수님의 조직행동 연구로 들어갈 거고요. 조직 파트는 조직이론의 설계라는 데프트 교수님 책을 볼 겁니다. 이번 올해에 제가 기출로 예시를 드리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274페이지부터 이제 권력의 소유와 행사는 다르다가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특히 스프라이저의 심리적 인파워먼트의 구성 요소로서 4가지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썼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각각 서술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백기복 교수님 책에 나와 있어요. 자기결정력이라든지 의미성이 직무 만족과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한두 줄로 나오고요. 282페이지에 역량감과 역량력은 직무 성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두세 줄 정도 나옵니다. 이 두세 줄을 저 정말 심도 있게 볼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연관이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관련 이론이라고 하면 토마스의 내재적 보상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왜 자기결정력이랑 의무감이 직무 만족과 관계가 있고 역량력과 역량감이 성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백기복 교수님 책에 두세 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세 줄을 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볼 거예요. 연기 때. 스프라이저의 4가지 차원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 4가지 차원의 의미를 이해해서 우리가 성과와 만족 간의 관계와 어떻게 있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기 때는 기초 개념을 심도 있게 보는 게 저의 연기 수업의 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평일반은 심도 있게 안 보냐라고 질문을 줄 수 있는데 당연히 심도 있게 볼 겁니다. 평일반 같은 교재는 제가 정리한 책이에요. 제가 시중에 있는 인사노무관리 책이라든지 이제 경영조직 교재들을 정말 여러 권 샀어요. 여러 권 사서 정말 이렇게 쌓아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책이에요. 저의 관점으로 열심히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연기 때부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일반 들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평일반에서도 제가 주말반 때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당연히 알려드릴 건데 책이 다르다 보니 수업 방식에도 진행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교수님 책을 정말 심도 있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일기 때 단거나 해도 나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기 때 단거나 할 때 내 교수님이 있는 책을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때 이제 단거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말반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단거나를 조금 빨리 하고 싶다. 생동차 분이시다. 라고 하면 평일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단거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단거나의 취지가 전날 이래독하기 위해서 교재를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가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전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단거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전 사실 연기 때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당연히 암기는 하셔야죠. 암기를 해야 우리가 답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연기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독립변수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과라는 종속변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초를 쌓는 과정이 저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맞춰서 연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개념에 대한 기초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기 때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실전적으로는 사실 1기부터 저는 시작을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 OT 영상에 나와 있고요. 연기 때 수업은 정말 심도 있게 볼 거다. 주말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수님 책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같이 이제 응용을 하면서 조금 보는 시간으로 저는 보낼 거고요. 수험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기초 위주로 심도 있게 이제 볼 예정입니다. 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재를 엄청 공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짐없이 다 담을 수 있게끔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공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적합적으로 목차도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나눴고요. 문장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도 많이 조금 쓰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말반과 평일반 GS 연기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 이제 여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